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양희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빨간머리 애인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쓴 개와 고양이란 단편 소설입니다. 처음 주일학교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단박에 거절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괜찮은 생각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한테 그 부탁을 한 사람이 앨런 목사님이었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제외하곤 절대로 넘어가지 말자는 것이 내 삶의 제1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근방에서 그걸로 알아주는 사람이다. 남자와 엮이는 걸 피하면 나중에 말썽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고 무슨 일이든 속 시원하게 단순해지니까. 난 항상 남자가 싫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한 개와 남자라면 질색을 하는 것이 내 성격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었다. 그리고 워낙 주변에서 그걸로 알아주기도 하고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남자라는 족속을 보면 볼수록 고양이에 대한 애정만 무럭무럭 커졌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앨런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적당하게 한번 혼을 내드려야겠다 싶어서 노라고 말했다. 그분도 딱한 것이 애초에 사모님을 보내 나를 떠보았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느냐 말이다. 결국 2번 일하게 되지 않는가. 사람들은 앨런 사모님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보통 군말 없이 바로 해준다. 그 편이 시간을 절약하는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앨런 사모님은 주일학교를 입에 올리기 전에 한 30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았다. 가끔 내 칭찬도 곁들여서 말이다. 앨런 사모님은 요령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요령이 좋다는 건 어떤 목적지로 갈 때 제일 빠른 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휘휘 둘러서 가는 재능을 말한다. 난 요령 따위는 없다. 그리고 그걸로도 알아준다. 앨런 사모님의 말씀이 드디어 주일학교로 가까워지는 기미가 보이길래 지금까지 어딜 가려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았는지 익히 알고 있던 나는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제가 어떤 반을 맡았으면 하시는데요? 앨런 사모님은 불의의 기습을 당한 듯 요령 부르기를 잠시 잊고 대답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묻는 말에 평범하게 대답한 것이 그분 평생 처음 아니었을까? 지금 교사가 필요한 반이 2반 있는데요. 남자애들 반하고 여자애들 반이에요. 제가 여학생 반을 맡았었는데 우리 아기가 건강해질 때까지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거든요. 맥퍼슨 씨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남학생 반을 맡도록 하죠. 내가 과감하게 말했다. 난 과감한 걸로도 꽤 알아준다. 남자애들도 성인으로 자라긴 할 테니 그 시간 동안 훈육을 받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결국 주변에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될 건 당연지사지만 최대한 어릴 때부터 단속을 하면 손을 놓고 있을 때보다는 그나마 덜 폐가 될지도 모르죠. 그럼 운 나쁜 어떤 여자의 인생에 득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앨런 사모님은 뭔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여학생 반을 고를 거라던 예상이 빗나가서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애들이 꽤나 말썽꾸러기들인데요. 그녀가 말했다. 안 그런 남자애들도 있나요? 내가 바로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이 여자애들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앨런 사모님이 주저하며 말했다. 한 가지만 아니면 그리고 그게 뭔지는 세상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앨런 사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도 여학생 반을 맡고 싶어 했을 것이다. 툭 까놓고 말해서 그 반에는 앤셜리가 있다는 게 문제였다. 앤셜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그 애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애는 제 아무리 박학다식한 척적 박사를 데려다 놔도 대답하지 못할 괴상망측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쏟아내는 버릇이 있다. 전에 로저슨 양이 그 반을 맡았다가 애네 등살에 영혼까지 탈곡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연쇄 질문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학급을 맡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생각에 앨런 사모님도 누군가 살짝 고삐를 당길 사람이 필요했다. 목사의 아내들은 가끔 누군가 건전하게 제지를 해주지 않으면 뭐든 그리고 누구든 자기 멋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중요한 건 제가 뭘 좋아하느냐가 아니죠, 앨런 사모님. 내가 책망하듯이 말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건 남학생들에게 뭐가 최선인가 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가 남자애들을 가르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두말하면 잔소리죠, 맥퍼슨 씨. 앨런 사모님이 상냥하게 말했다. 그녀는 목사의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가득한 채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남학생 반을 맡아서 처참하게 실패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내가 무언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나는 그걸로도 이 근방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번에 맡으신 반이 멋지게 변신했더군요, 맥퍼슨 선생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고 앨런 목사가 말했다. 남성 혐오자로 온 마을이 알아주는 노처녀 선생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표정에서 다 티가 났다. 그 놀란 심정을 겉으로 드러낼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았지만 말이다. 지미 스펜서 학생은 어디에 살죠? 내가 또박또박 물어보았다. 3주일 전에 한번 출석하고 이후로 계속 결석이에요. 대체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알아봐야겠어요. 앨런 목사님이 헛기침을 했다. 화이트샌즈 거리에 있는 알렉산더 에이브램 베넷 시댁에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화이트샌즈 거리에 있는 알렉산더 에이브램 베넷 시댁으로 직접 가서 지미 스펜서 학생이 왜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는지 알아봐야겠군요. 내가 강하게 말했다. 앨런 목사님의 눈에 웃음기가 스쳐가며 반짝였다. 예전부터 나는 이 남자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유머 감각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거 어쩝니까? 베넷 씨는 선생님의 친절을 그다지 반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 뿌리 깊은 혐오감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누이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후로 베넷 씨 댁에 한 발짝이라도 디딘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 사람이군요. 그 말을 들으니 기억나는 게 있어서 내가 말했다. 여자가 자기 집 마당에 들어오면 갈퀴를 들고 달려들어 내쫓는다던 여성 혐오자 말이에요. 뭐 저한테는 어림도 없겠지만요. 앨런 목사님이 껄껄대며 웃었다. 목사다운 점잖은 웃음이었지만 껄껄댄 건 껄껄댄 거다. 나는 조금 기분이 상했다. 그 웃음에 내가 알렉산더 에이브러햄 베넷을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앨런 목사님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남자에게 그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만큼 커다란 실수는 없었다.